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이드 임여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난번 강의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고 계시죠? 잘 하고 계시죠? SNS 끊고 드라마도 좀 끊고 우리가 소비를 통한 도파민을 좀 줄여나가는 거 잘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난번에 드렸던 워크시트 잘 채워 넣으셨죠? 나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글을 써가면서 거기에서 느껴지는 즐거움과 또 그로 인해 생성되는 도파민에 흠뻑 젖어 보셨길 바래요. 오늘은 써야 될 게 훨씬 더 많아요. 나의 재능과 능력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찾아보는 건 우리에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문제일지도 모르니까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8, 9, 10강 보는 동안에 소비를 줄이지 못한다면 이번 강의에 있는 워크시트를 다 완성할 때까지만이라도 소비를 조금 줄여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재능을 찾아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내가 글을 써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즐거움을 느끼셨으면 좋겠거든요. 자, 제가 제목을 이제 재능 찾기라고 붙였는데 아마 어떤 분들은 지금도 되게 회의적이실 거예요. 나는 재능이 없는데? 나는 능력이 없는데 지금까지 나에 대해서 배웠고 나를 사랑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겠는데 나는 그래도 능력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재능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까지 강의를 쭉 들으셨다면 아시겠지만 저는 개념과 근원, 뿌리를 굉장히 중시해요. 자, 그런 걸 중시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감정이든 또 어떤 개념이든 간에 내가 잘 모르고 모호하면 그게 두렵고 싫고 어려운 존재가 돼버려요. 하지만 그 뿌리를 잘 이해하고 그 개념이 무엇인지, 왜 어려운지, 왜 내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파고 들다 보면은 해결책이 나오거든요. 저는 재능이 없어요, 좋아하는 게 없어요, 잘하는 게 없어요 이런 말 뒤에 숨겨진 뜻은 재능은 태어날 때부터 파바박 번개처럼 천재적으로 나타나는 능력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그 어떤 천재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왜냐면 우리 DNA에 어떤 특정 직업을 잘할 거라고 새겨져 있진 않거든요. 재능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태어날 때부터 손에 쥐고 태어나는 초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히어로들을 영화에서 보면 눈을 딱 뜨자마자 혹은 태어나자마자 어떤 능력을 장착하고 태어나죠. 예를 들어서 하늘을 나는 능력 같은 걸 갖고 태어나죠. 근데 재능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천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대단히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DNA에 그 직업이 그 업에서 1등을 할 거라고 새겨져 있었을까요? 우리가 김연아 선수 하면 피겨스케이팅의 여왕이라고 생각을 하죠. 김연아 선수는 피겨스케이팅의 천재가 맞을 거예요. 근데 김연아 선수의 DNA에 피겨스케이팅 천재라고 쓰여져 있을까요? 눈을 딱 뜨고 태어나자마자 피겨스케이팅을 잘할 수 있었을까요? 김연아 선수의 재능은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음악적인 재능도 있었을 거고 신체 활동의 재능도 있었을 거고 끈기나 인내심의 재능도 있었겠죠. 그리고 무언가를 완성해 나가는 집념의 재능도 굉장히 강했을 거예요. 남들 앞에서 무대를 서는 것에 대한 어떤 욕구도 있었을 거고 그런 것들을 잘 해내고 싶은 욕심도 있었을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합쳐진 것이 피겨스케이팅이라는 하나의 활동으로 나타난 것 뿐이에요. 김연아 선수는 아마 어린 시절 피겨스케이팅장에 갔다가 피겨스케이트를 잘 타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겠죠. 물론 그녀의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피겨스케이트를 잘하게 된 것도 있겠지만 피겨스케이트를 좋아해서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그녀를 그렇게 만든 거죠. 재능은 발달될 수 있고 노력을 통해서 진화할 수 있어요. 학습을 위해서는 실수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되고 시도를 여러 번 해서 그 실수를 극복해서 점점 재능을 강화하는 거예요. 사선적으로 재능은 어떤 일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과 재주를 일컫고 타고난 능력 플러스 스스로 훈련과 노력에 의해서 강화된 능력을 다 통칭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기만 하면 실패가 전혀 없고 하기만 하면 무조건 잘하는 그런 게 재능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무언가를 좋아한다고 생각했다가 시도를 하고 실패를 하거나 어려움을 겪으면 나 거기에 재능이 없나 봐. 이렇게 쉽게 생각하세요. 아마도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팅을 타다가 실수를 하고 다치고 깨졌을 때 나 재능이 없나 봐 하고 포기했다면 피겨스케이트의 여왕이 되지는 못했겠죠.
그러니까 재능은 쉽게 생각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강점이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도 아주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잘하는 게 한두 가지씩은 있으실 거예요. 그 강점을 발견하고 강화시키면 그게 나만의 재능이 되는 거죠.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업가들이나 세계적으로 성공한 작가들이나 세계적으로 성공한 어떠한 사람을 보더라도 태어날 때부터 지금의 능력을 장착하고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그들은 모두 본인의 강점이라고 생각이 되었던 아주 작은 불씨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키울 줄 알았던 사람들이고 그 과정에서 겪었던 좌절이나 절망을 잘 이겨낸 사람들이죠. 더 쉽게 말을 해보자면 재능은 나의 키워드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품 검색하실 때 쿠팡이나 네이버에 제품의 키워드 찾아보시죠. 아무리 평범한 제품이라도, 아무리 일상적인 제품이라도, 아무리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제품이라 하더라도 키워드는 있어요. 그 제품을 드러내는 특징은 있다는 거죠.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직 강점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특징은 있으시죠. 내가 다른 사람과 조금 다른 점은 아마 누구나 있으실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의 재능이 될 수 있는 씨앗인 거예요. 자, 재능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슬라이드를 보시면 음악적인 재능도 있고 자연 친화적인 재능, 신체 활동, 인간관계, 내면 탐구, 논리적인 재능, 언어적인 거, 디지털적인 재능, 시각적이고 교육적이고 영적인 재능까지 제가 그냥 포괄적으로 범위를 한번 정해봤는데 이 안에서도 또 세분화되어 있을 거예요. 음악적인 재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음악적인 재능 안에는 또 작은 분류들이 있겠죠. 음악 연주를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잘 듣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음악을 잘 추천해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음악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재능이 어떤 예체능적인 천재적인 감각만을 나타내지는 않는다는 걸 아시겠죠? 스스로를 탐구하는 능력도 재능이고 또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도 재능이고 산이나 들, 바다에 가서 자연을 좋아하는 것조차도 재능이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누구나 재능이 있다는 데는 이제 동의하시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가이드님 말에 따르면 내가 재능이 있는 게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왜냐면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제일 잘하는 게 한두 가지는 있긴 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그다지 잘하지 못해요. 그걸로 먹고 살긴 어려워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지금 막 내 강점을 찾았다면 그걸로 먹고 살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강점을 찾는 건 첫 단추예요. 강점을 찾기만 했다면 그 강점에 물을 주고 키우고 노력하는 건 다른 어떠한 것들을 키우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울 테니까요. 이렇게 찾은 강점을 어느 정도나 키워야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아마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나는 남들보다 말을 조금 더 잘하긴 하는데 그래도 뭐 전 세계 1위는 아니고 또 얼마큼 잘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걸로 돈을 벌기는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우리는 흔히 재능이라고 하면 또 그 일로 무언가를 잘해야 된다고 하면 전 세계에서 1% 정도 되는 걸 생각해요. 아니면 국내에서라도 1%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여러분 했던 일 혹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국내에서 1%로 잘 하시나요? 그렇지 않으신 경우가 더 많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급 받고 돈을 벌고 살고 계시잖아요. 그건 나의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번다는 건 타인에게 가치를 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인데 1%가 되어야만 타인에게 가치를 주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자, 피라미드를 보시면 제일 위에 거의 1%로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1%로 잘해야만 돈을 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피라미드 속에는 제일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50%의 사람들, 나는 이 능력을, 이 강점을 갖고 싶지만 사실 이걸로 돈을 벌고 싶은 생각은 없고 그냥 관심이 있는 정도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50%거든요. 그러면 이들에게 어떤 가치를 줘서 돈을 벌려면 이들보다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재능과 강점을 찾으셨다면 그 재능과 강점을 이 50%의 사람들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조금만 노력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재능이랑 강점을 찾았는데도 노력을 해야 되나요? 그럼요. 노력을 하셔야죠. 근데 제가 장담 드릴 수 있는 건 어떠한 다른 일을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이렇게 찾은 본인의 강점, 이렇게 찾은 본인의 재능을 잘하려고 하는 게 훨씬 더 쉽고 더 효율적이고 에너지가 덜 들고 또 즐거울 거란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을 잘한다는 칭찬을 사람들에게 좀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말을 잘하는 게 내 강점 중에 하나라고 결론을 내렸죠.
그러면 이 강점을 가지고 제가 돈을 벌고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불씨를 어떻게 하면 더 키워나갈 수 있을까? 공부도 해야 될 테고, 다른 말 잘하는 사람들의 강의도 들어야 될 테고, 이 말 잘하는 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가치를 줄까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가치를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봐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가진 작은 강점으로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타인의 삶을 관찰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타인의 재능은 어디선가 뚝 떨어졌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손에 들어온 거라고 착각하기 쉬워요.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재능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스스로를 타박하고 구박하게 되죠. 근데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사람도 그런 능력을 갖게 되기까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작은 불꽃을 키워서 활활 타오르는 불로 만들기까지 아주 많은 시도와 좌절과 절망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더 잘하려고 노력하죠. 근데 우리가 재능을 찾고 우리 강점을 찾아서 그 일을 더 잘하려고 노력하면 훨씬 더 유려하게 성장하는 나를 느낄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한번 해봐야 내가 앞으로도 내가 강점을 갖고 있는 거,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재능으로 갖고 있는 것들을 키워야지 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돼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세상에 재능이나 능력이나 강점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재능이 없어서 또 능력이 없어서 잘하는 게 없어서 좋아하는 게 없어서 그걸로 돈을 벌 수 없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건 그런 것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직 발견하지 못해서이고 그걸 발견해서 키워나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키워나가고 있지 않은 그 모든 시간은 어쩌면 나에게 주어진 그 작은 불꽃들, 내가 가진 수많은 재능을 썩히고 있는 시간이에요. 자, 오늘은 워크시트 쓸 게 정말 많아요. SNS랑 소비를 끊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나의 재능에 대해서 깊이, 심도 있게 탐색을 해보셔야 돼요. 내 강점에 대해서, 내가 가진 능력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하셔야 내가 어떤 것에 집중해서 키워나갈지를 아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강의를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내가 잘하는 것, 내 강점, 내 재능을 찾을 때 빠지는 오류들에 빠지지 마세요. 내가 이걸 잘한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건 전 세계 1등은 아니야, 1%가 아니야, 이런 생각이 계속 떠오르실 거예요. 나는 춤을 조금 잘 추는 것 같긴 하지만 전 세계 1등은 아니야. 전국에서 제일 잘하는 것도 아니야. 잘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다지 잘하진 못해. 좋아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다지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처음에 강점을 찾았을 때, 처음에 재능을 찾았을 때는 그렇게 미약하고 작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그랬어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눈앞에 보는 성공한 것 같은 사람들, 대단하고 훌륭해 보이는 사람들과 여러분의 차이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작은 불꽃을 놓치지 않았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작은 관심, 작은 좋아하는 일, 작은 잘하는 일, 작은 강점이나 재능을 허투루 보지 않고 그 불씨를 잘 키워나갔어요.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불을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그건 그 불씨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불씨를 무시하고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불씨를 키울 생각을 안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없고 타인에게 있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나에게 있는 것에만 한번 집중해 보세요. 내가 가진 것 중에 제일 예쁜 거, 내가 가진 것 중에 제일 잘하는 거, 내가 가진 것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걸 찾아서 그걸 잘 보듬고 예뻐하고 키워갈 생각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는 돈과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다음 강의까지 소비를 조금 줄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워크시트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거 다 쓰실 때까지는 다음 강의 조금만 보류해 주시고 며칠 동안 걸쳐서 오늘 워크시트는 꼭 반드시 끝까지 완성해 주세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